안녕하세요. 오셨나요? 제가 좀만 기다렸다 할게요. 저도 지금 유튜브 라이브 처음 하는 거라 되게 떨립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이런 또 새로운 기술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또 제가 녹화도 안 해도 되고, 못 오신 분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 거를. 그동안에 구글 밋을 녹화를 하고, 참.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7시부터 시작하겠지만 저는 너무 책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마케팅은 소비자 인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쭉 한번 따라가 보다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브랜드들이 어떤 인식을 만들어가는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경님은 항상 너무 열심히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이걸 하면서 사실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이거를 또 한번 꾸준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2월부터 계속 했었잖아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얻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생기고 해서 그래서 다음 달에는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인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이게 진짜 정석이잖아요, 마케팅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조건 팔리는 카피,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팔리는 순간 이런 데서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봤는데 요거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인 7가지 문장 공식으로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네, 2분만 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리시는 거 맞죠?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줌 같은 경우에 여러분을 좀 뵀었는데 구글 밋 같은 경우에 못 뵈니까 약간 혼자서 진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게 라이브인데 그러한 또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들 잘 보고 있으신 거 맞겠죠? 네, 잘 들려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오시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이 책에서 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모든 마케팅은 결과적으로 고객의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데 이 고객의 행동 변화 전에 퍼셉션, 인지 체인지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글로벌 존슨앤존슨에 있을 때는 했었어요. 고객의 생각이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바뀌는지, 고객의 감정이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바뀌는지, 고객의 행동이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 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인지를 시켜서 고객이 인식이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고객이 인식이 변화했을 거야 라고 우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7시가 됐으니까 오늘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른쪽에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가능한 한 많이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책은 아는 것을 팔리는 것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됨과 동시에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고객의 인식을 바꾸고 인식 기반으로 변화하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례가 일본 사례가 많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은 대부분 미국 사례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게 일본 사례가 많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일본에서 마케팅을 배울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일본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본 책이 정말 논리적으로 그 뒷단의 구조를 진짜 잘 파헤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되게 잘해주고 그 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 책도 잘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일본 책을 그런 면에서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은 프롬프트 엔지니어 방에 계신 분은 책블리라는 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주로 독서 위주로 운영하는 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지그재그로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적용해보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저를 성장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를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자 출신의 마케터로 다양한 기업을 오가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정말 한 달 안에 정말 급조해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상을 좀 열심히 올리려고 하는데 요 가운데 있는 쇼츠들은 이제 여기서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물론 기획을 하지만 AI가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외국 사람 나오고 하는 거는 그 목소리도 AI가 제 목소리를 학습해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영상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배경에 자료 화면 같은 걸로 했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요새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극대화된 것 같아요. 이런 쇼츠 찍는 거는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0문장 정도만 제가 기획을 한 다음에 그 문장을 가지고 해당되는 동영상 찾아오게 하고 그 문장 가지고 AI로 제 더빙 한 거를 학습해서 읽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챗GPT 활용법이랑 그다음 책 읽기 관련된 내용, 그다음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깨알 홍보를 하자면 다음 달에는 무기가 되는 스토리, 정말 고전이죠. 스토리텔링에서 이거를 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브랜드 전쟁에서 7가지 문장 공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퍼셉션 마케팅을 진행을 할게요. 우선은 퍼셉션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5가지 단계가 아래에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퍼셉션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안 그러면 시대도 바뀌고 고객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람직한 인식을 경쟁자가 치고 들어와도 막고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고객이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퍼셉션이라는 건, 인식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그러한 말들이나 인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존의 고객의 인식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는 5단계가 되게 좋았는데 제가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내 고객이 그 브랜드와 기업의 가치관에 전혀 동화되지 않을 때 그 브랜드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오디언스가 사내 직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퍼셉션이 고객이나 시장에서의 우리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직원들도 우리가 주장하는 바대로 밖의 세상과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활용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 퍼셉션의 영향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이익을 취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업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향력을 가져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고객의 생각을 바꾸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혹시 말이 빠르거나 그러면 여기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제 채팅창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네,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나왔던 광고 문구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챗GPT를 접목했던 이유가 여러분이 이걸 읽고 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무슨 의미야 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써서 좀 이따가 바드랑 빈챗이랑 또 뭐 있죠? 챗GPT랑 리튼이랑 다 적어봤는데
너무 좋은 예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오는 책을 읽고 그냥 책을 읽고 책에서만 존재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책이랑 챗GPT를 붙인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방에서는 항상 매월 그 책을 가지고 씹어 먹으면서 프롬프트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주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은 머릿속에만 있고 작가의 생각을 내가 이해한 정도로 끝나요. 하지만 챗GPT를 통해서 그 프롬프트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본다던가 그걸 논리적인 구조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던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옆에 4명의 똘똘한 마케터 분들과 대화를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책을 좀 읽으시고 직접 챗GPT를 통해서 내가 배운 거를 한번 다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에서 배우는 시장을 만드는 새로운 발상, 인식에 주목하라는 거고요. 저는 이 인식이라는 게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랑 우리 얘기를 들은 사람의 관점은 정말 갭이 커요. 이거를 제가 빨간실 스토리 라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이와 피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이는 어떻게 보면 비가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이가 피클을 대고 나면 피클은 오이 상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의 랭귀지, 그러니까 오이라는 거는 이제 생야채의 랭귀지와 숙성된 피클의 랭귀지는 완전히 다른 나라 랭귀지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땐 나는 이미 오이에서 피클이 된 거예요. 어떠한 인사이트와 학습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 뇌 구조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뉴런이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확언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확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에서도 그게 이해가 되는지를 보는 사람의 관점과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어떤 식으로 보고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의 발생과 변화, 쇠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는 리딩 기업들이 그 시장의 퍼셉션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레버리지 했는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나에 대한 인식은 나를 보는 사람들의 인식의 총합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인식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상품이 안 팔리지? 신제품은 어떻게 알려야 되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알려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우리가 얼마나 샤우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접수되었느냐, 그 사람들의 렌즈로 어떻게 보이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가지 단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되게 좋죠. 어떻게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의 걸 어떻게 바꿀 건지, 아니면 만들고 나서 어떻게 지킬 건지, 그런 다음에 진짜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할 건지, 측정할 건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사내와 밖으로 같이 더 앰플리파이 하는 거죠. 극대화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오른쪽 그림이 제가 미드저니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동영상 큐시트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저는 미드저니로 그림을 그리면서 똑같은 주인공을 하면서 약간 큐시트를 만들면 여러분이 동영상에 대한 스크립트를 서로 얘기할 때 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그렸는데 지금 이거랑 너무 맞는 거예요. 인지도는 높은데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 어웨어니스에만 집중했지 퍼셉션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도 중심은 이미 끝났고 퍼셉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우리 상품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흔해요. 기능적으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특히나 인공지능이 그걸 가속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에서는 인지도 확보만으로는 소비자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상품과 브랜드를 향한 세상의 인식, 퍼셉션을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기만 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퍼셉션이 뭔지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보시면, 사람이 어떠한 현상,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미예요. 즉 그 사람이 어떻게 지각을 하느냐, 어떤 통찰을 쌓았느냐, 어떤 인식을 했느냐라는 건데요. 물리적인 사물이나 현상은 똑같지만 이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접수하는지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 접수해서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거를 퍼셉션에 대해서 기획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보 발신은 정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좀 더 명확하게 퍼셉션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상의 발단은 바로 퍼셉션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럼 퍼셉션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거 진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설득을 하거나 어떠한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거나 내 상사가 됐던 협상이 됐던 모든 부분에 상대방의 인식만 바꿀 수 있다면 사실 게임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퍼셉션은 사람이 가진 인식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5가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5가지를 다 해야 퍼셉션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데 이 5가지를 가지고 퍼셉션이 이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저 오른쪽 아래 보시면 마케팅은 다름이 아닌 퍼셉션의 컨트롤 활동이다. 이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퍼셉션의 조정 활동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퍼셉션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거에 대한 요소는 5가지가 있다. 5가지라는 거는요. 우선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팩트를 동반한 구체적인 현상이에요.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우리가 주어진 첫 세팅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엇인지는 뒤에 사례로 좀 나옵니다. 현상을 가지고 퍼셉션을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진이 났거나 아니면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났거나 이러한 어떤 실체를 동반한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페노미너입니다.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어떤 팩트를 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된 경험이나 문화현상과 가치관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리터러시라 그래서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문해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과 렌즈에 따라서 똑같은 어떤 팩트도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집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같은 레벨의 문해력을 갖고 있는 소속된 어떤 하나의 군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의 가치관과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밍이라는 거는 똑같은 팩트라 하더라도 똑같은 사회 집단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적인 트렌드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어떤 기간 한정, 이렇게 약간 리미티드 된 어떤 시간에 대한 촉박함 때문에 타이밍 관점에서도 사람들의 퍼셉션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트래스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명확한 인식을 형성하려면 대조되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그들과 우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라는 구분할 수 있는 상대평가를 하는 대상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좀 더 뭉쳐가지고 인식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빠르게 형성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경험과 가치관, 공통된 집단,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컨트래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퍼셉션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퍼셉션이 왜 중요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정보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퍼스널 브랜딩도 많이 하면서 SNS에 나에 대한 디지털 자아들이 엄청 흘러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고 정보도 많아지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많아지게 되면서 내가 모르는 내 영역이 좁아지게 됐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관점이 되게 좁아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간극이 많이 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내가 계속 다양한 미디어에 어울리고 나도 그러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이, 진정성이 있는 리더십은요, 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이 거의, 모르는 영역이 없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자신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많이 보게 됐고 그걸 보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 메타인지라는 건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객관화해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넓혀가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가거나 설득해가는 그러한 메타 레코그니션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기업이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진짜 갖고 있는 속마음을 누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이의를 누구나 투명하게 바라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정성의 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정말 앞뒤가 다른 기업, 앞뒤가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플루언서들도 그 팔로워들이, 팬들이 다 탈탈 털어가지고 얘가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진정성, 내가 말하는 거에 언행일치를 가져가는 기업이 점차적으로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ESG가 너무 중요해졌죠. 환경에 대한 기여와 그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강의인데 네, 맞아요. 저는 인공지능의 시대 때 진짜 인간은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다 위임하고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거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트는데 모든 리더십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새 ESG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기후변화 보시면 너무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구가 멸망할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 덥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융프라우에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녹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건 약간 좀 그런 얘기긴 한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환경을 아끼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지배구조가 정말 장기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ESG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변별하고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토리텔링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두잉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말로 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언행일치를 가져가서 신뢰를 얻는 기업이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진정성의 시대에서 저는 인식을 만들고 그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기업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인공구름으로 햇빛도 막을 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기후변화 우리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속상하지만 어쨌든 우리 한번 같이 헤쳐나가 보시죠. 그 다음에 고객이 그 브랜드를 5만 군데서 접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다양한 채널에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경험을 관리한다는 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진정성이 있지 않으면 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솔직하게 노출하는 게 경험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변치 않은 브랜드의 코어가 정의가 돼야 되고 회사 안에서 합의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브랜딩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매장의 직원이랑 CS 직원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그 회사의 결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브랜딩이 돼요? 절대 안 되고 기존에 만들었던 상품에서의 우리가 지향했던 어떤 가치관이 전혀 연결이 안 된 상태로 상품이 나오잖아요. 브랜딩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변치 않은 우리 회사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그 회사 직원들은 하나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언어가 상품으로 나오고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와서 고객이 그걸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이 브랜드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같은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하느냐. 그 일관성 있게 하면서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고객 경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고객은 어차피 상품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 기업 브랜드에 붙어가지고 평생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퍼셉션이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이 세 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인식을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게 왜 더 중요해졌는지를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메타 레코그니션, 메타 인지의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정말 진정성이 중요해진 투명한 시대가 왔고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에 왔으니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식을 계속적으로 우리도 인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네, 제가 너무 여기서 흥분했습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안내편에서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하고 요 프롬프트는 제가 직접 실행을 해봤어요. 여러분께 자료 다 공유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고객 구매 여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저 약간 고객 구매 여정이 약간 매니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케팅 CM으로 모든 기업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고객 구매 어정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퍼셉션의 흐름 관찰 모델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사람들의 현재 상태, 인지, 흥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품을 인식하고 그 브랜드에 흥미를 느끼고 구매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만족하고 재구매하고 리뷰하는 고객의 여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의 구매 여정 옆에 퍼셉션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인지가 더 성숙하고 있는지, 인지가 변화되진 않았는지를 관리하라는 게 옆에 퍼셉션 칸에 넣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극과 감각적인 요인을 제공했느냐. 우리가 주는 다양한 브랜드의 감각 센스 있잖아요. 패키지라던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라던가 미디어라던가 이런 걸로 얼마나 그들의 지각을 자극했느냐라는 거고, 옆에 KPI 어떻게 측정할 건데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요 회사 보면 퍼셉션 흐름 관점부터 이런 프레임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템플릿 같은 게. 또 오른쪽에 보세요. 언론 매체, 트리플 미디어 다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페이드 미디어, 우리 오운드 미디어, 어운드 미디어의 매체에서 각각의 퍼셉션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인식과 자각을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했고,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각각 여정에서 어떻게 들리고 인식을 만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 구매 여정부터 먼저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고객 관점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은 왜 좋으냐면, 이제 전체 설계도 관점에서 우리의 하는 활동들이 하나씩 얼라인 되어 있는지, 일관되게 얼라인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통합 마케팅 활동으로 흡수되고 있는지 보는 거죠. 블루프린트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여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왜냐하면 여정의 중심은 소비자의 아이거든요. 이 퍼셉션도 소비자 관점으로 적는 거잖아요. 소비자의 각각의 구매 여정과 변화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다양한 기술이나 다양한 우리 도구를 활용해서 그거를 강화해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마케팅 활동을 관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소비자 언어를 쓴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얘기가 아니라 소비자의 언어를 쓴다. 그래서 지식을 수집하고 축적하고 유통하는 플랫폼 안에 우리가 말하는 화자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의 언어로 정리하고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부서 간의 사일로가 없어져요. 제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모든 부서는 부서의 이기주의 사일로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소비자 언어로 바꾸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소비자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문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렇게 인식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고 자율적인 운영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퍼셉션 흐름 관찰 모델, 이 표가 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로 재미있는 사례를 알려주죠. P&G의 세탁세제 아리엘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주부들 입장에서는 적게 써도 때가 잘 빠지는 세제가 되게 중요한 세제라는 인식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그걸 어떻게 인식을 바꿨냐면, 세균이 세탁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탁기 안에 세균이 진짜 많거든요. 세균 덩어리인데 세제만 가지고 세균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옷 입는 거에 너무나 강력한 걸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얘네가 세균 제거에 효과가 있는 세제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세탁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얼러트를 주고 세탁할 때 세균이 없어졌는지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이 이제 화장품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에 넣을 수가 있고, 반려동물에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빙채수를 한 거예요. 똑같이 프레임을 주고 나서 여기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적고 나서 어떻게 화장품에서는 이렇게 소비자 인식을 바꾼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피부에 나쁜 성분이 많은 화장품, 그러니까 유익한 성분이 많은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었는데, 그게 아니야. 유익한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해한 성분이 없는 화장품이 좋은 거야 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이게 뭐죠? 화해죠. 화해라는 화장품에서 얼마나 안 좋은 성분이 많은지를 가지고 화장품을 분별하게 했고, 거기서 사람들이 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죠. 그리고 모든 화장품이 화해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클린 뷰티라던가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 게,
유익한 성분이 많은 걸 주장하지 말고, 왜냐면 화장품 성분이 몇백 가지가 되거든요. 거기서 유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게 얼마나 안 들어갔는지를 보는 변별점을 제공한 게 그 사례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바드로 한 거거든요. 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좋았냐면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아까 얘랑 비슷하죠.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슬리의 에콜로지컬 컴플렉스라는 거는 좋은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피부의 생태학적인 균형 관점에서 피부가 이 화장품을 바르면 가장 밸런스된 상태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것도 향후에 우리가 어떤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이와 유사하다라면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똑같이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시게 되면 다양한 기능성 상품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좋은 상품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영양 상태에 맞춰서 필요한 성분을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그래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한번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바드에서 한 건데, 건강한 생활습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걸 예시를 들었고요. 반려동물 시장에서도 사료나 용품을 구매하는 정도로만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시장까지를 들었고요. 다이어트 시장에서도 헬스적이나 요가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AI 도움으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할 수 있는 운동까지 제안해 준 걸 가지고 새로운 인식을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드로도 제가 한번 만들었어요. 프롬프트를 했더니 좋은 반려동물 사료 같은 경우에 영양분이 풍부하고 맛있는 사료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같이 좋은 걸로 반려동물의 사료를 만들었다 라는 사례가 있고요. 다이어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체중 감량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습관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또 다이어트 시장에 새로운 인식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는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브랜드가 주장하는 메시지고, 퍼셉션은 세상이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지가 퍼셉션이라고 본다면 그 중간에 바로 교집합이 어텐티시티라 그래서 진정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진정성 관점에서 사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거랑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갭에 대한 큰 간극을 인식을 하고 이 갭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그 회사의 진정성을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P&G에서 인도의 아리엘이라는 그 세탁 세제, 똑같은 세제인데 인도에서는 여성들만 빨래를 하는 거가 좀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왜 빨래는 여성이 해야 되지? 남녀 모두 세탁할 수 있어요 라는 남녀 평등 관점에서 사회적인 어떤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간 거죠. 더 나아가서 자녀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남자아이한테도 어릴 때부터 빨래하는 게 중요해 라는 걸 가르쳤고, 그래서 세탁 세제를 만드는 회사가 그 사회에 양성 평등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기업이 진짜 그 사회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 의욕이 올라갔던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례를 그대로 입력한 다음에 기업의 브랜드 메시지와 사회에서의 소비자의 퍼셉션 간극을 줄이고 진정성 있는 인식을 만들어낸 흥미로운 사례가 있으면 알려줘라고 해봤어요. 즉 브랜드의 언행이 일치했던 그 사례가 있으면 그게 어떤 거였는지 근거를 알려줘라고 제가 해봤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 검색으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를 한번 좀 해석해 달라는 거죠.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중적이고 익숙한 탄산음료 브랜드에서 그때 왜 개인적으로 뭐 줄리엣, 뭐 줄리안 아니면은 탐 이런 식으로 그 패키지에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인화된, 그렇게 사람들한테 친근화된 메시지를 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거는 이런 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개인화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한, 개인화되고 친근한 탄산음료 브랜드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카콜라는 너무 매스적이야, 너무 대중적이야 라는 소비자 인식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네가 부르고 싶은 이름을 알려주면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레이블을 통해서 굉장히 친근하고 개인화된 탄산음료로 너의 마음을 소통하는 그런 매개체가 돼줄게 라고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품질의 가전제품만 제공했었는데 이제 인도의 시골 마을에
LG전자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LED 조명을 설치해서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단순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라는 관점에서 유튜브에서 시작했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극단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만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리딩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알려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예시를 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과 가까운 브랜드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진정성이 주는 거에 두 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이 나중에 후폭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후폭풍이라는 거는 너나 잘해, 말만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고 하는 나중에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이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네가 말한 거가 앞뒤가 안 맞는다던가, 예를 들면 도미노 피자 같은 사례 책에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할인을 했는데 도미노 피자 직원들은 죽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밖에 고객을 아끼는 것만큼 직원도 아꼈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너나 잘해라는 식의 일관성 없음에 대한 비난을 미리 대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매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도 좋은 성과가 나고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응원을 하니까 나중에 후폭풍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진정성이 주는 이점이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보면 경영자의 행동에서 진정성을 체크하고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서 진정성을 체크하고 사회적으로 정말 임팩트를 만들었는지의 진정성을 체크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인가,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했는지, 그 다음에 고객한테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줬고 그들은 혁신을 추구하고 그들한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도 지역의 환경에 기여하고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저희가 쭉 보게 되면 도미노 피자 같이 고객은 좋았지만 직원들이 피자를 굽느라 너무나 혹독하게 당했던 그런 사례는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첫 번째 퍼셉션 만들기로 가볼게요. 새로운 인식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사례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기능을 알리는 언론 퍼블리시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행동 변화까지 가려면 인식의 변화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할 때도 이 세 가지 레이어에서 어떤 인식의 변화를 설계해서 행동 변화까지 했는지를 이 피라미드를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는 그냥 우리가 계속 밖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인식의 변화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간 지식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까지 변화해야 되는지 한번 3단계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 변화에만 집중을 하면 퍼셉션을 우리가 기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어떤 퍼셉션을 세상에 퍼뜨릴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퍼셉션이 명확하면 소비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퍼셉션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직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더 확신이 되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좀 더 일관된 상태에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 캠페인을 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퍼셉션 형성의 5가지에는 현상,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동력,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갖고 있는 공통된 컬처, 문화, 그 다음에 어떤 시기인지, 그 다음에 이걸 대립으로 우리가 컨트라스트로 하라 그랬죠. 그들과 우리,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비교되는 걸 명확히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아래 3가지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3가지 사례가 여기 나와요. 반복되는 현상, 선순환 구조를 도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의 문해력의 차이, 그 다음에 대립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타마 플러스라고 하는 교육회사인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기초 학력을 효율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AI를 가지고 교육시장을 개선하겠다라는 회사는 되게 많은데, 얘네가 좀 개발적으로 되게 탁월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습하는 아이들이 지금 그 학생들이 성적이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개인화돼서 맞춤형으로.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기초 학력,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고등 학력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학력을 올릴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좋은 사례가 나와서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이제 옹호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외부 미디어에서 얘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사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직접 찾아서 개몽 기사들 쓰고 학원 관계자들이 이거에 대한 좋은 사례를 올리고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현상으로 강화되면서 바람직한 포지셔닝을 만든 사례인데요. 이걸 보시면 돼요. AI를 활용하면 기초학력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라는 퍼셉션을 AI를 통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어떤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어나운스먼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게 선순환을 그리면서 훨씬 더 공고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퍼셉션과 그 증거가 나오니까 굉장히 큰 입시학원에서 아마타 플러스를 도입해서 기존의 강의, 대형 강의 형태를 개인 지도 형태로 완전히 바꿨던 사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걸 그대로 썼어요, 그냥. 이렇게 아마타 플러스에서는 이걸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퍼셉션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강화 활동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순환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 구조로 새로운 퍼셉션을 만들어서 성공한 브랜드 사례가 있으면 알려줘. 이때 어떤 부분에서 퍼셉션을 만들고 어떤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했는지 구분해서 설명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드불의 익스트림 스포츠 캠페인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레드불의 익스트림 스포츠 캠페인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반복적으로 해서 강화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까 똑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불은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익스트림 스포츠와 연관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증거 현상으로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와 이 후원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소식을 중계하고 우주에서 직접 떨어지면서 낙하하면서 대담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만들어서 화제를 모았죠. 그래서 레드불의 컨텐츠는 고객들에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관람하고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친구와 가족과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굉장히 익스트림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파워풀한 에너지 드링크야 라고 해서 이거를 구매하고 소비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계속 접하면서 그 퍼셉션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스포츠와 에너지 드링크라는 새로운 퍼셉션을 만들고 컨텐츠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계속 순환 구조와 매출과 인지도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레드불은 이제 에너지 드링크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의 그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화된 사례를 예를 들어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버치박스라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을 큐레이션해서 집으로 배송해 주는 게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취향과 피부 타입에 맞춰서 엄선된 큐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뷰티 큐레이션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요. 고객이 잡지를 구독하듯 구독료를 내면 매달 예쁜 상자에 다양한 뷰티 제품을 보내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품 라인과 나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안을 해주고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제품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뷰티 쪽에서 인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신상품을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와 장르별로 받으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메이크업 노하우나 헤어스타일링 동영상 같이 제작해서 컨텐츠 마케팅으로 보조를 해준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순환 구조를 만들었냐면 버치박스를 구독하면 자신만의 뷰티 전문가가 여러분을 위한 굉장히 큐레이션된 제품 체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걸 또 상품으로 또 서포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트렌디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출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뷰티를 큐레이션 해줘요 라는 거에 버치박스라는 실질적인 큐레이션된 제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서 그 제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메이크업이나 노하우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또 보조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문해력을 변화시킨 거예요. 문해력.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현상에 대한 해독력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슈쉐이도가 일본에서 남성용 비비크림을 런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도 비비크림을 많이 바르지만 일본엔 그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남성의 화장에 대한 엄청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얘네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성공한 남성은 화장으로 쉽게 빠르게 좋은 인상을 해갖고 커리어도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취업도 잘 돼. 좋은 성과를 내. 라고 해서 이미지 메이킹 관점에서 너의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한 필수품으로 만든 거예요. 화장을 해서 남한테 잘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화장품을 남자는 부끄럽게 무슨 화장이야 이랬던 거를 남성들이 이제 화장을 하면서 좋은 인상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의 개인의 일상과 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라는 걸로 이해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제품 출시 7개월 후에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분들이 화장에 대한 반감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화장이란 행위를 이해하는 대상에 대해서 문해력을 변화시킨 거죠. 근데 생각보다 문해력 변화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력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화장품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타겟 고객을 성공 세미나라던가 아니면 취업 인터뷰라던가 이런 세미나를 오픈한 거예요. 슈쉐이드에서.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화장품 회사에서 성공 세미나라는 워크숍을 통해서 남자분들을 모객한 다음에 주된 내용이 성공 세미나인 거예요. 취업 특강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슬쩍 사은품으로 비비크림을 준 거예요. 굉장히 고단위 전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품 회사를 하면 안 갔을 사람들이에요. 화장품 회사에서 스폰서하는 자기네 관심사의 세미나였기 때문에 간 거죠. 사람들의 성장 환경과 문화적 배경,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배경으로 주어진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는 능력인데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입력을 했어요. 문해력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퍼셉션을 만들어서 성공한 브랜드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기존의 인식이고 어떤 게 새로운 퍼셉션인지 만들어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강철 수조라는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은 사용하기 부적합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며 다양한 공간과 취향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철 수조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소개하는 그런 사례를 다뤘고 유명 인사나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인지도와 신뢰를 올리면서 피셔탱크의 매출과 구독자 수를 크게 올렸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사례를 조금 찾아가지고 조금 더 보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윅스 같은 경우에도 웹사이트 제작은 전문가가 하는 거야. 근데 웹사이트 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인식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쉽게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를 만들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사례인데 컨트레스트를 준 거예요. 대립시킨 거죠. 이 사례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명함을 디지털로 이렇게 찍는 게 리멤버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명함 수집이 쉬워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인맥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명함이란 말을 다 빼고요. 그냥 CRM,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 영업 자동화 시스템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고객에 대한 컨택 포인트를 회사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렇게 대조를 만든 거예요. 명함이라는 종이에서 그 사람에 대한 고객에 대한 정보가 회사의 자산이라는 걸로.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사용된 종이 명함은 사교 모임의 필수 아이템이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인 만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자산으로 완전히 종이 명함에서 기업의 자산이라는 새로운 퍼셉션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쳐가지고 제가 LG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러는 너무 비싸고 크기도 커서 고급 소비재로 인식이 됐지만 코로나 시대 때 위생관리, 사람들이 이제 막 안에 병균이나 세균이 있잖아요. 위생관리로 편리한 의류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야 라고 해서 코로나19 때 바이러스를 99.9% 제거하고 옷의 구김과 냄새까지 없애주며 다양한 의류와 소품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또 유명 인사와 전문가 협업을 통해서 이 세균이 많은 옷과 세균을 매일매일 없애는 거로 해서 컨트레스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립을 선명하게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식을 바꿔서 고객층을 넓히는 사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소셜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셜 화폐가 된다던가 어떤 내가 해야 될 계기가 있다던가 나의 감성을 자극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외성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걸로 사례를 들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궁합이라는 거를 해서 기존의 거를 인식을 바꾸는 건데요. 진토닉이라는 음식은 단맛, 쓴맛, 신맛이 있었고요. 카레라는 거는 감칠맛과 짠맛이 있어서 진토닉과 카레를 같이 먹으면 음식에서 엄청난 궁합이 있대요. 즉 우리가 스테이크랑 레드와인이랑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음식 궁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퍼셉션의 인식을 뒷받침할 근거를 AI로 뽑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진토닉과 카레라는 새로운 궁합을 만들어냈던 사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가지 퍼셉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스포츠용 카메라에서 인스타용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카메라라고 해서 어떤 상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전이라는 카테고리, 예를 들면 맥주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면 이건 맨날 피자랑만 먹거나 치킨이랑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하하는 순간에 화이트 맥주라고 해서 샴페인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서 맥주라는 카테고리에 새로운 어떤 퍼셉션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우리가 온라인 툴도 굉장히 많은데 줌 회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맥주 들고 줌에서 회식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줌 미팅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셜 활동에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인식의 확대를 가져왔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서 주로 1단계, 2단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3단계부터는 어떻게 바람직한 인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4단계부터는 이걸 측정하는 부분, 그다음 5단계부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처럼 프롬프트로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기업과 비즈니스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영향력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로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50분 정도 유튜브 라이브를 너무 하면 여러분들 좀 지치니까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독서 모임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 나오는 다양한 사례를 좀 정리하고 이런 사례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또 새로운 사례를 찾아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그 사례가 좀 더 잘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확대할 수가 있고 여러분과 비슷한 브랜드가 있다면 좀 더 응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종종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커뮤니티에 이렇게 퍼셉션을 바꾼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짧게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저녁 시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릴리즈 해드릴게요.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재밌지 않으세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챗GPT나 이런 애들이랑 대화를 좀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배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의 핵심 구조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거랑 비슷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사실 4가지를 다 해봤어요. 빈챗도 해보고 바드도 해보고 챗GPT도 해보고 리튼도 해봤어요. 아까 보여드린 거는 주로 바드랑 빈챗을 가지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4명의 챗GPT 사총사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 추가적인 사례. 사례 검증은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수조 탱크 나온 거는 검증을 안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다 알고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되게 유명한 사례들이에요. 사례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얘네는 이랬어 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뒷단의 퍼셉션 설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캠페인 뒷단에 숨어 있었던 아까 순환 강화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문해력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대조라던가 이런 관점으로 그 사례를 뜯어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맨날 벤치마킹을 했을 때 내 거로 되기 어려운 이유가 현상만 보고 그 원리를 모를 때는 똑같이 따라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현상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거를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줘라고 했을 때 걔가 뽑아져 맞다라고 하면 또 그게 말이 된다라고 하면 저 입장에서 똑같은 사례도 이런 관점으로 뜯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곱씹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기가 되는 스토리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카피라이팅 뽑는 거라던가 여러분의 스토리라인 뽑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8월 10일 목요일 날 7시에 1시간 정도 같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검증은 검색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검증은 얘가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잘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검색에 가셔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세요.